예, 지금 에너지 세제, 현행 에너지 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발제하신 분들하고 토론하신 분들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에너지 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또 물가를 안정하는 측면만 사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현행과 같은 그런 세제가 구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환경적인 요인 같은 그런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구체적으로 좀 분야별로 들어가 보면 일단 발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더 많이 강화를 해야 한다고 지금 조영택 교수님하고 석광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일단은 충분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공약에 포함이 됐었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는 이제 국정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이 발전 부분에 대한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발전용으로 쓰이는 유연탄하고 LNG하고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 연료 사이에 대한 세율 체계는 어떤 식으로는 아마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개편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직접 그 세율 체계를 고쳐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수용성 얘기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율 체계를 만들려면 이게 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꾸고 조정한다라는 게 일단 저희도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적정한 세부담 수준이 얼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향후 앞으로 이제 저희 기재부하고 관련 부처인 이제 산업부,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관계 부처들끼리 아마 연구 용역을 해서 아마 좀 적정한 수준에 대한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한 아마 좀 공동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용 부분은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 우리 발제하신 이제 조영택 교수님이나 석광원 위원님께서도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서는 어떤 대형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부적절하고 어떤 차종별 또는 특정 차종에 대한 타겟팅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이 타당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진들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럼 우리가 그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상대 가격 조정하는 문제를 안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처장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제 비교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하고 지금 하는 중에 그 수집된 OECD 34개국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 16년도 수치만 가지고 놓고 보면 저희가 아주 OECD 국가 중에 높다 이렇게 되는 사실 높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34개국 중에서 평균으로 봐도 휘발유는 딱 평균 수준이고요. 세금 비중이 경유는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석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평균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봐도 국가별 순위로 봐도 34개국 중에 저희가 휘발유는 16위고요. 경유로 치면 19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인 17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계속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경유 승용차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세율 체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유를 유리하게 우대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휘발유와 경유를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좀 적절할 것이냐라는 사회적 논의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례로 해서 그 유럽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그 프랑스하고 벨기에가 그 경유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그 경유와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을 100대 100으로 맞춰가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점진적으로 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두 유종 간의 상대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는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거리 기준 주행세 말씀하셨고, 또 우리 송상석 차장님께서도 어떤 차량에 붙는 그런 취득 내지 보유 단계에서 붙는 세금이 기존의 어떤 배기량이 아닌 어떤 그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환경적 측면을 가미해야 하는 쪽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은 어떤 좋은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거나 검토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뭐 향후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취득 내지 보유 단계에서 어떤 국세나 국세를 어떤 부과하는 방식을 막 혹시 개편하게 된다면 좋은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은 보급이 필요한 단계여서 어떤 지원만 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도 사실 어떤 그 그러니까 공급되고 있는 전기의 발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서 나오는 교통 혼잡 비용이나 어떤 그런 미세먼지 측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향후에는 어떤 일정 정도 보급 시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과세 부분을 또 한번 저희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도 정말 중요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좀 많다는 어떤 그런 발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게 발전용 연료든 아니면 또 수송용 연료든 간에 어떤 개편을 하게 된다면 이게 아마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 또 그리고 개편의 이유, 이런 것들이 아마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세율을 뭐 일시에 너무 크게 바꾸는 것보다는 단계적 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끝으로 이게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 올해나 내년에서 어떤 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